동서양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국제도시 홍콩. 그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센트럴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까지 150여 년간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홍콩. 천혜의 국제 무역항으로 발빠르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며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센트럴 지역은 영국의 극동 함대가 맨 처음 깃발을 꽂았던 전초기지였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홍콩을 대표하는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시작 그리고 홍콩의 오늘을 동시에 마주하게 되는 올드타운 센트럴. 빽빽한 건물들 사이로 언덕을 가로지르는 미들 레벨 에스컬레이터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홍콩에선 중요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거의 800m 거리가 되니까 아마 끝까지 올라가는 데는 한 20여 분 걸리게 되겠죠? 천천히 올라가니까요. 천천히 언덕을 오르며 주변 풍경을 둘러보다 보면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마저 드는데요. 사실 영화 중경삼림의 무대가 되면서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각인된 곳이죠. 에스컬레이터는 이렇게 주변 도로와 중간중간 이어져 있어 언제든 원하는 곳에 내려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센트럴의 이름난 골목들을 둘러보는 재미가 꽤나 쏠쏠합니다. 이국적인 레스토랑과 바들이 가득해서 맛있는 냄새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거리가 바로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 중에 하나인 노호 거리입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식당들이 있고요. 맛집들이 즐비한 곳이기 때문에 점심때 정도가 되면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는 아주 신나는 곳입니다. 와, 여기도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기가 바로 다이파이동이라고 불리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밖에 있는 이제 포장마차 같은 곳입니다. 25년 전만 해도 이런 형태의 식당이 홍콩에 굉장히 대중적인 식당이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한 20여 개만 홍콩 전역에 있어요. 맞은편에는 아주 전설적인 맛집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This is really long line, right? Yes. Yes. So have you been here before? First time here. Okay. What is the famous menu in here? Do you know? It's beef noodles. Beef noodles? I think beef rice noodle, beef brisket, beef tendon, beef everything beef. 영화 배우 양조위의 단골집으로 유명한 이곳은 굳이 누군가의 단골집이 아니더라도 그 맛 하나로 일대를 평정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정성 들여 삶아낸 고기와 뭉근히 끓여낸 카레 소스가 군침을 돌게 합니다. 과연 1시간이나 기다린 보람이 있을까요? 아, 드디어 이제 저도 자리가 났습니다. 소고기 국수가 아주 맛있다고 하는데, 예, 깔레이통. 한국 손님들이 많아서 한글 메뉴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점점 기대가 높아집니다. 인내는 쓰고 국수는 맛있어야 할 텐데요. 남들이 먹는 걸 보고 있자니 점점 허기가 집니다. Thank you very much.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 이게 시켰던 우리 카레 국수고요. 아, 이게 이제 고기 보세요. 고기가 엄청 크죠?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한 그릇. 와, 이게 굉장히 부드럽네요. 아주 맛있어 좋습니다. 90년의 역사가 깃든 따끈한 고기국수 한 그릇. 또다시 그리워지는 맛입니다.
이곳은 센트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요. 젊은 여행객들 사이에선 아주 유명한 곳이랍니다. 수천 개의 창문과 실외기가 빼곡하게 뒤덮은 건물.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풍경이죠. 아, 여기가 2층 빌딩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옴니버스 프라임이 와서 막 날아다니면서 결투신을 벌였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영화 속 배경으로 삼을 만큼 이방인들의 눈에도 이곳이 신기했나 봅니다. 조금은 낡고 오래된 홍콩스러움의 극치. 하지만 예전엔 이곳도 첨단을 달렸겠죠. 지금 보시면 굉장히 낡아 보이기도 한데요. 이게 1960년대에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당연히 낡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1층이 이렇게 상가가 있고 해서 주상 복합의 모델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아파트입니다. 지금도 물론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데요. 홍콩섬의 웬만한 아파트는 평당 억대를 호가합니다. 바라보시면 하늘이 딱 네모로 보여요. 어떻게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십니까? 근사하고 화려한 모습은 아니지만 홍콩만의 매력이 가득한 2층 빌딩입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밤이 찾아오면 홍콩의 밤은 더욱더 분주해집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마철로 사이로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식민지 초창기에 만들어졌다는 이곳 거리는 아트 갤러리와 골동품 가게들이 촘촘히 자리하고 있는데요. 소거리는 이미 그 자체로도 화보의 한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이곳 거리에도 알고 보면 굉장한 사연이 숨어 있는데요. 이곳이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돌계단길 호팅어 거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하게 보이는데요. 여기가 바로 홍콩의 1급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일반 계단과는 달리 굉장히 낮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여기를 가마를 타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일반 계단 높이였다면 가마꾼들에게는 지옥이었겠죠. 그래서 타가낸 것이 바로 이렇게 낮게 석판을 깔아서 만든 돌계단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홍콩의 뒷골목. 우리 돈 500원 정도면 트램을 타고 홍콩 시내를 구석구석 누비며 도심의 야경을 만끽할 수도 있는데요. 트램 여행의 묘미를 맛보려면 2층 맨 앞자리를 추천합니다. 마침 딱 한 자리 여유가 있네요. 역시 언제 타도 설레는 자리입니다. 누군가에겐 고단한 하루의 끝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한없이 설레는 풍경. 홍콩의 밤을 가로질러 내달리는 기분은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낮에 보았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요염한 모습. 센트럴의 밤은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이 장관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바다 건너 침사초이 해변이 명당으로 손꼽히는데요. 페리를 타고 해협을 건너는 이 순간조차 넋을 놓고 감상에 젖어들게 됩니다. 어느새 침사초이 시계탑이 보이는데요. 와, 오늘도 여기 사람이 엄청 많이 모여 있네요. 야경을 보려는 인파로 인산인해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홍콩의 100만 불짜리라고 불리는 그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저도 홍콩에 처음 왔을 때 이 뒤의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빽빽한 빌딩들과 뿜어져 나온 저 불빛.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바닷가에 그 비쳐나오는 불빛들까지 오랫동안이나 바라보고 있었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미국에서 왔다는 일행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So how long are you gonna stay here? More? We're actually leaving tomorrow. Oh, I'm always sad if I leave a okay. place like this, you know. I It see. captures your heart, man. okay. You know? Great. It's an incredible city. The food, fantastic. Right. Oh yeah. 모두가 이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 바로 매일 밤 8시면 어김없이 펼쳐지는 빛의 향연.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홍콩에서 산 지가 벌써 7년이나 됐는데도요. 이 야경은 볼 때마다 굉장히 새로운 낭만이 넘치는 것 같아요. 사뭇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다들 인정샷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명 사운드쇼로 기네스북에 오른 심포니 오브 라이트는 이미 그 자체로 홍콩을 대표하는 상품이 됐는데요. 8시 정각이 되자 빅토리아 해협을 사이에 두고 거대한 빛의 교향곡이 연주되기 시작합니다. 참여하는 빌딩의 수만 무려 37곳에 이르는데요. 눈앞에 생생한 입체 영화가 펼쳐진 듯합니다. 야경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홍콩 전통 유람선을 타는 건데요. 자, 루나 아쿠아 크루즈를 타러 왔는데 줄이 아주 굉장히 기네요. 빨리 가서 가보겠습니다. 최소 열흘 전에는 미리 예약을 해야 할 만큼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전통 유람선. 낮 시간에도 운행을 하지만 역시 밤 시간대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려고 하는 이 배는 19세기에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해적선의 모습을 그대로 따서 만든 배인데요. 지금 보시는 저 붉은색에 굉장히 강렬한 색깔의 저 야경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이 배의 모습이 너무나 특이하기 때문에 배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꼭 타보고 싶어하는 그런 크루즈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소풍 가는 아이처럼 왠지 들뜬 기분입니다. 양옆으로 나란히 늘어선 선배들. 아니, 별배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세상에 이런 호사가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여기 좋네요. 막 누워서 야경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와, 누워가지고. 야경을 보는 제일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짙푸른 보랏빛 바다를 헤치고 홍콩의 밤, 낭만의 방점을 찍는 야경 유람을 시작합니다. 빛으로 물든 바다와 그에 대비되는 빨간 돛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시간대 프로포즈 성공률이 아주 높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누구라도 사랑에 빠질 것만 같은 분위기네요. 혼자 탄 사람은 저밖에 없나 봅니다. Excellent. Absolutely excellent. So London, you have something similar, right? So comparing. Not like this. Not like this. Special? Like how different? Just so much more. So much more. So much more, yeah, so much more. Not like in London, it's good, but this is so much more. 다음 여정지는 주룽반도 북서쪽에 자리한 심계 핑샨 마을입니다.
이곳은 13세기 남성 왕조 시대 몽골군에 쫓기던 송나라 공주가 덩치성을 가진 청년과 결혼한 뒤 가정을 이루고 그 후손들이 이주해 터를 닦은 곳인데요. 홍콩의 대표적인 5대 시족 성곽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주민들의 실제 거주지인 성곽마을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가 바로 붕씨 가문 마을로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현재 보시면 위에 돌담으로만 둘러싸여 있죠. 실제로 마을 안을 들어가 보시면 마당도 없는 집들이 다 붙어 있고요. 마치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라고 해요. 과거 도적들의 침입으로부터 가문을 지키기 위해 이렇듯 사각형 구조로 된 그들만의 성을 쌓았다고 하는군요. 겉모습만 보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수백 년 전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인데요. 와, 이쪽 벽은 정말 오래된 것 같네요. 흙 냄새도 가까이 오니까 바로 나고요. 여기 문도 보니까 이거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에 모처럼 인기척이 나서 둘러보니 어르신들께서 커다란 안마의자를 옮기시는데요. 저도 손을 좀 보태보기로 했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굽이굽이 좁은 골목길. 마치 미로 속에 들어온 듯 커브만 벌써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다간 이 안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요. 여기 길이 좁으니까 하나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겠네요. 근처에서 신기한 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닥이 아니라 벽을 뚫고 나와 뿌리를 내린 신기한 나무 집이었는데요. 이 나무는 이 집과 공동 운명체인 것 같아요. 벽에 딱 붙어 있고요. 뿌리가 막 벽을 탁 타고 내려가 있어서 땅에 따로 뿌리가 없고 여기 뿌리가 있고 옆으로 뿌리가 나 있는데 신기하게도 잎은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나무 같은데 집이 먼저인지 나무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이 둘의 공생관계가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마을의 자랑으로 손꼽히는 덩씨 가문의 서당으로 걸음을 옮겼는데요. 187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고위 관직을 배출해낸 명문가답게 가문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시켰던 교육기관이랍니다. 곳곳에 자제들의 마음을 다잡는 가훈이 눈에 띄었는데요. 덕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말씀. 저도 명심해야겠습니다. 마을을 되돌아 나가는 길. 간판도 없는 자그마한 가게가 눈에 띄었는데요. 여기는 뭐 이렇게 옛날 그릇들이 많이 있네요. 특이한데. 헬로. 골동품 가게일까요? 오래된 그릇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네요. We have so many interesting dishes here. So, is this for sale? These are my father's collections. Oh, it's a collection. It's not. Kind of, but it's kind of old. Oh, okay, but it's not for sale. It's not for sale. Oh, okay. Oh, what is that one though? That one, it's wooden bowl. Okay, Oh, we use okay. it for carrying the punchoy. Oh, punchoy. Yeah, So what's a punchoy? punchoy is a big bowl of food. It's Wow. including white radish, pork skin, bean brisket, squid, pork, Squid. chicken, mushroom, fish ball, shrimp, and oyster. You put them all together? Everything together on a big bowl. Wooden dish, big dish. So you 무려 put, 4대째 전해져 내려온다는 푼초이 그릇. 그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옛날에 이제 푼초이를 담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낯익은 분이 계시는데 낯익은 분.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So, 주윤바? Yeah, Did he come here? yeah. He always come here. Oh, always. Always.
이 주윤발인데 이게 항상 온다고 하네요. He loves to come to here with his family. Oh, like eat this one? His wife. Type, Yeah. type enjoy? Yep. 오. 파와 된장이 듬뿍 들어간 돼지고기 볶음 요리. 한국인들의 입맛에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다가 저도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는데요. 재료를 잘 섞이게 하려면 이것도 요령이 필요하답니다. 이게 삽가스인가? 저도 한번 배워주세요. 자신만만하게 나섰으나 이게 굉장히 무거워서 소리가 쉽지 않나요? 손목에 힘이 꽤 들어가네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프가 하는 건 왜 이렇게 쉬워 보이죠? 드디어 요리가 거의 다 완성돼 갑니다. 그 사이 나머지 재료들을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양푼 맨 아래 물을 깔고 그 위로 재료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데요. 마지막으로 새우를 장식하고 굴튀김까지 올려주면 드디어 완성입니다. 양푼 한가득 푸짐하게 담겨 나오는 푼초이. 와.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This is size. This size is for 6 people. I think we also have a story about traditions, right? So long time ago. So People saying that okay, that's an empire, Chinese empire, were being attacked, and then he was escaped to Hong Kong, okay, somewhere, okay, and then he has no food to eat during that time, and then he escaped to a village, and he was asking for the food for himself and the army as well. So all the people, the village people, serve him in a bowl. They put all the food inside the bowl, and then that's the story of. 다 같이 둘러앉아 나눠 먹으니 오늘이 무슨 잔칫날 같은데요. 뭐부터 먹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굴튀김 오이스터죠. 하나씩만 가져와도 그릇이 막 넘쳐버릴 거예요. 아래쪽 돼지고기를 제외하면 별다른 양념도 없이 최소한의 조리만 했는데도 희한하게 맛있습니다. 가업을 잊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20대 청년 제프. 푼초의 맛이 생각나면 저도 또다시 빙산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홍콩 사람들의 휴식처로 손꼽히는 란타오 섬으로 향합니다. 아침 일찍 나왔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 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산 넘고 바다 건너 섬까지 이어주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인데요. 가보겠습니다. 이게 또 보통 케이블카가 아닙니다. 근데 이 바닥을 보시면 이 바닥이 크리스탈로 돼 있네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발 아래 한 폭의 산수화가 펼쳐진다는 투명 케이블카. 온통 초록빛으로 우거진 숲을 지나 조금 더 가면 눈앞에 에메랄드빛 남중국해가 펼쳐집니다. 크리스탈을 타니까 바닥이 그대로 보이는데요. 이 바닥 중에 나무로 막 되어 있는 길들이 보이네요. 이 길은 여기를 등산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또 란타오 섬에는 이 길을 포함하여서 총 75km의 등산길이 있습니다. 홍콩에서 가장 큰 섬인 란타오 섬은 특히나 수려한 풍광으로도 유명한데요. 섬 전체의 절반이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원시림이 잘 보존되어 홍콩의 폐라고도 불립니다. 란타오 섬의 남서쪽에 자리한 타이오 마을로 향합니다.
갯벌 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홍콩의 마지막 남은 수상가옥 마을인데요. 이국적인 분위기의 자그마한 어촌 마을. 홍콩의 베니스로 불리는 곳입니다. 선착장을 돌아 마을 안쪽 골목길로 접어들면 우리네 골목시장을 연상케 하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What is this one? 야, 매워. 저 한국말 어떻게 배웠어요? 잔돈 주는 거. 일단 맛부터 보겠습니다. 땡큐. 소스가 아주 매콤하네요. 엄청 매워요. 맵지만 계속 생각나는 맛있는 매운맛이랄까요? 어묵과 잘 어울리는 맛인데요. 오뎅인데 굉장히 좋은 피쉬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게살 같은 맛도 나고 아주 안이 담백하고 좋네요. 먹어봐. 그래서 이 서비스로 오징어 살인데요. 오징어 살이 이렇게 뜨거워요. 이게 장난 아닌데? 제가 요즘 먹을 복이 이어집니다. 생각보다 되게 쫄깃쫄깃하고 이게 질기지가 않아요. 땡큐. You're very handsome. 조금 걷다 보면 고요한 사색의 길이 나타납니다. 입구에서부터 38개의 나무 기둥이 무한대를 나타내는 팔자 모양으로 서 있는 지혜의 길인데요. 반야심경 구절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어 마음과 경전 사이의 숲이라고도 불립니다. 와, 나무들이 아주 멋지게 있네요. 천천히 지혜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길 끝에 이르렀을 때 지혜를 얻어가게 된다는 이곳. 덕분에 공부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좀 물어봤더니 이게 뭐 욕심을 내려놓아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 뭐 이런 이제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써놓았다고 합니다. So where this is from? Is from Buddhism? Yes, or please. Heart, 色不异空, Sovikong? emptiness. No, our mind. Is not different from the no. 오케이. 마음을 비워라 뭐 이런 뜻으로 생각되는데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지혜의 숲이다 보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I really turn. Yeah, it's your Chinese. Chinese, like with a Chinese accent, very strong Chinese accent. 观自在菩萨，行深般若波罗蜜多时，照见五蕴皆空，度一切苦厄。舍利子，色不异空，空不异色，色即是空，空即是色。受想行识，亦复如是。舍利子，使诸法空相，不生不减，不垢不净。 종교를 떠나 존재의 이유와 삶에 대한 고민은 참으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